자, 23일 리딩 릴레이 7-4 앤드류 카네기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받아쓰기 한 거 다 꺼내줬지? 오케이, 출발합니다. 4. Andrew Carnegie worked very hard. 자, 앤드류 제일 처음에 사람 이름이다, 그지? 앤드류 카네기. 네, 카네기. 자, worked very hard 이렇게 얘기했어, 그지? 자, 일본이라는 미국인입니다. 앤드류 카네기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쓴 책도 시리즈가 있는데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책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이렇게 돼 있어. How to Win 이라는 책이거든. 어떻게 이기는가라고 영어로는 돼 있는데 한글로는 앤드류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 이 책이 어떻게 사람들과 지내는지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갖다가 받고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과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했던 건데, 결국에 여기서 이긴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야. 누군가를 패배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자세. 자, 앤드류 카네기가 얘기했던 거의 핵심은 뭐냐면 자세. 딱 허리 세우고 골반 안으로 넣어. 말아서 넣어, 골반을. 이렇게 앉으라가 아니라 딱 엉덩이 뒤에 딱 붙이고 앉으라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그 얻어간다, 우리가 윈이라고 했을 때 그 이긴다라는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윈이란 말은 뭔가 노력을 통해서 얻다라는 말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말이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인간관계론, 결국에 사람들 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다룬 책이야.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수천 명을 갖다가 상담을 해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썼던 책이거든.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쌤이 보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그 영업사원이 자기가 회사에서 팔아야 될 물건이 있었는데,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마을을 갖다가 돌면서 사람들에게 매번 자기의 상품을 좀 사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맨날 방문을 한 거야. 가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안 산다 그랬어. 전부 다. 자기가 팔려고 하는 거 다 이미 그거 다 있다고, 우리 그런 거 안 쓴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다른 상품이 있어도 찾아가도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3년을 갖다가 같은 집을 갖다가 같은 동네를 계속 돌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노력과 근성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그 영업사원이 팔려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 둘 이제 매번 찾아와가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래, 뭐 이게 뭘 팔려고, 이번에 또 뭘 팔려고 오셨습니까? 그래, 들여다 드릴게요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지고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그래요,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팔려고 노력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당신의 노력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사고 그랬는데, 그 처음에 쌤이 기억하는 걸로 치면은 이 사람이 제일 처음 판매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제품이 가정용 컴퓨터였어. 그 영업사원이 판매하려고 했던 게. 그 사람은 아니야. 영업사원 아니었으니까. 근데 가정용 컴퓨터와 프린터기, 이거 갖다가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판매를 갖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살려고 안 했던 건데, 매번 그렇게 정말 열심히 매번 똑같은 시간대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집에 노크를 하고,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와가지고 자기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면서 사주겠다 생각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사람 제품을 사주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미위 전역의 판매 영업 1위가 돼버린 그런 사례도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접근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면서 이 책을 썼더라고.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라는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앤드류 카네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면은 찾아보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유튜브든 뭐 네이버든 나무위키든 구글이든 어디 들어가서 찾아보든 이 사람의 이름만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올 거야. 그냥 예로 하나 딱 보여줄게. 그냥 지금 여기서 앤드류 카네기 유튜브에 있지? 앤드류 카네기 딱 하잖아? 바로 그 관련된 사람, 철강 업계를 지배한 앤드류 카네기 막 이래 나오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철각 쇠대기 정말 많은 얘기 나오지? 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면 한번 보시라. 찾아서. 알겠지? 자, 일단 첫 문장. 앤드류 카네기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첫 문장. 어렵지 않지? 자, 눈 감고 외워서 바로 해보는 거야. 집중해 좀 제발. 너무 산만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알겠어? 자, 집중해서 외워보는 거야. 자, 소리 내서 시작. Andrew Carnegie worked very hard.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음 문장. He started his career with many different jobs. 자, 뭐랬습니까? He started라고 하는 started라고 하지. started. 그 다음에 뭐였다? His career with many different jobs. 이렇게 얘기했지? 그는 시작했다. 그의 직업 이력을. 근데 with many different jobs. 정말 많은 다양한 직업들로 시작을 했다. 그의 이력을. 오케이? 자, 이렇게 갔어. 자, 그는 시작했다. 그의 이력을 많은 다양한 직업들로 라고 얘기를 했어. 아까 봤다시피 철강왕. 미국에서 철강 산업을 이끌어가지고 세계적인 갑부가 된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철강 산업을 한 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지? 자, 이 문장 영어로 이해됐니? 받아쓰는 거 다 받았어? 네.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은 영어 문장 바로 가볼게. 자, 보지 말고 그는 시작했다 그의 이력을 많은 다양한 직업들로 라고 했지. 자, 영어로 가보자. 시작. He started his career with many different jobs. 오케이, 그 다음 문장. In 1853, he started working for the railroads. 자, 뭐랬습니까? In 53. 자, 1853년에 he started working for the railroads.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자, 그러면은 1853년에 he started, 그는 시작했다. working, 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for, 자, railroad, 철도를 얘기하는 거야. 철도. 근데 철도에 대한 일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야. 어렵지 않지? 네. 자, 1853년에 그는 시작했다. 철도에 관한 일을. 자, 영어로 가볼게. 시작. In 1853, he started working for the railroads. 레일로드 아니고 railroads. 레 아니고 알 발음 둘 다 R이잖아. railroads. 그치, railroads 이렇게 해야지. 자, 그 다음 문장. His duty was to send messages with devices. 자, 뭐랬습니까? His duty was to send messages with devices.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의 duty, 의무, 임무 이런 말이야. 알지? 그의 의무, 그가 해야 될 일을 두고 의무라고 하지. 그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의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duty. 근데 영어 발음은 duty. 알지? 그러면 his duty, 그리고 call of duty라는 거는 게임 이름이잖아. call of duty라고 하는 거는 의무의 부름, 직역하면 그건데 이거 뭐냐면 결국에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 뭐라 그러지? 국방의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call of duty라고 합니다. 알겠지? 물론 국방이라고 하는 거는 국방이라고 하는 거는 defense라는 말을 넣기는 해. defense. 오케이? 근데 그 방어라는 말을 넣지 않고 여기 call of duty 하면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젊은이들 불러가지고 전장에 나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다. 국방의 의무를 Call of Duty라고 하기도 한다. 알겠지? 자, 아무튼 간에 자, 그의 의무는 to send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뭘 보내는 거야? 메시지. 자,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with devices 어떤 장치들로. 오케이? 장치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지? 자, 영어로 가볼까? 자, 할 수 있겠니? 자, 시작. His duty was to send messages with devices. 그렇지. 일찬이 발음 좋네. He worked very hard. 자, 또 뭐랬다? He worked very hard.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어렵지 않지? 다 맞았지? 자, 영어로 가볼까? 시작. He worked very hard. 그 다음 문장. And many people knew about it. 자, and 끝이 아니네. And many people knew about it.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라는 거. 그가 열심히 일한다는 걸. 오케이? 자, 요거 문장 한 번 가볼까? 시작. He worked very hard and many people knew about it. Knew about it. About it. 알지? About it 하면 좀 발음이 불편하지? 그러니까 about it. 알지? 자, 그 다음 문장. Soon, he had a role managing others. soon. 곧. 이 말이지? He had a role. 뭐였다? 그는 어떤 역할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야. role이 뭐라고? 역할. 근데 역할인데 managing 뭐 하는 거? others.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manage 하는 거. 오케이? 어떤 거지 매니지가? 관리 운영하다라고 보통 외우거든. 근데 관리 운영하다만 알고 있으면은 레벨은 1레벨이야. 알겠지? 어떤 거까지 알고 있어야 되냐? 매니지 사람 관리 운영하는 거 쉽다 어렵다. 자기 자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근데 자기 자신 관리도 힘든데 남까지 관리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 근데 매니지 하는 사람 결국에 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일을. 그지? 매니저라고 하는 직업 있지. 매니저. 그지? 관리자라고 하겠지 보통. 관리자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을 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일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하지만 그걸 해내야 되겠지. 그래서 매니지라는 게 우리가 간신히 해내다라는 말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매니지 다음에 to 부정사 쓰면은 간신히 동사 해내다 이런 말로 쓴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되게 촉박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촉박한데 근데 뭔가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 근데 야 나 지금 그거 다 했잖아. 그거 다 끝냈잖아. 이런 얘기할 때 이거 쓰면 돼. I managed to do it. 이렇게 하면은 나 그거 결국 해냈어. 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어려운 표현 아니지? 자, 요거만 써줄까? 요거만. 뭐 어떤 선생님들은 간신히라기보다는 뭐 어찌저찌 해서 결국 해내다 요렇게 알려주는 쌤도 있을 거고 다양할 텐데 하지만 궁극적인 표현 의미는 요거다. 알겠지? 자, 썼지? 지워도 되겠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문장 영어로 가볼게. 곧 그는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어 문장이야. 자, 영어로 가볼게. 시작. Soon he had a role managing others. 오케이, 그 다음 문장. He also learned about business and investing. 자, 요 문장 끝은 아닌데 끊었어 일단. 자, 뭐였다? He also learned 하면 그는 또한 배웠다, 알게 되었다 이 말이지. 자, 뭘 about business and investing 사업과 투자에 대해서도 배웠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배웠다도 되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건 알게 되었다. 알겠지? learn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정확하게는 몰랐던 걸 알게 되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그는 사업과 투자에 관해서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 그 다음에 맞아? while he was working there. While he was working there 하면은 그가 거기서 일하는 while 동안에 오케이? 자 그가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 비즈니스 사업과 투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 남들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영어로 한번 가볼까? 뭐가 한 번에 갈 수 있겠니? 한 번에 가봐야 돼. 알지? 틀리면은 그때 눈 뜨고 마저 따라가도 돼. 알겠지? 자 그는 또한 알게 되었다. 사업과 투자에 대해서도 그가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 자 영어로 가볼게요. 시작. He also learned about business and investing while he was working there. 오케이.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게. When Carnegie visited Europe in 1872, 자 뭐랬습니까? When Carnegie visited Europe in 1872. 자 카네기가 유럽에 1872년에 방문했을 때 이 말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마저 들어볼까? he noticed that people needed steel. 뭐랬다? He noticed that people needed steel.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러면은 자, 그는 noticed 무슨 말? 알아차렸다, 알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알겠지? notice가 뭐라고? 알게 되다, 알아차렸다 이 말. 알겠지? 자, 그러면은 that 뭐를 알게 되냐면 people needed steel. 사람들이 철강을 필요로 한다는 걸. 오케이? 여기서 steel이라고 하는 거는 철, 강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사람들이 철을 필요로, 강철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영어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 카네기가 유럽에 1872년에 방문했을 때 그는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강철을 필요했다는 걸. 자, 영어로 가볼게. 시작. When Carnegie visited Europe in 1872, he noticed that people needed steel. 오케이, 그 다음 문장. As soon as he came back to America, 자, as soon as he came back to America. 아메리카는 America. 자, 그러면은 as soon as 주어 동사면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라는 뜻이야. 어떤 뜻이라고? 주어가 동사하자마자. 그렇지. 그러면은 그가 came back 돌아오자마자 어디로? America.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말이야. 알겠지? 자, 그다음 마저 들어볼게. he invested his money in steel. 뭐랬다? He invested his money in steel. 자, 그러면은 그는 invest 무슨 말? 투자하다. 근데 ed 붙었으니까 과거로 투자했다. 그렇지. 그는 투자했다. his money. 그의 돈을 in steel. 그렇지. 철강에다가 투자를 했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게 steel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철강, 강철 이런 말이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훔치다지. 똑같은 발음 still 이거도 발음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다르건 사실. 얘는 e가 둘, 얘는 ea가 해서 모음 둘, 얘는 하나지. 위에 두 개는 장모음, 밑에는 단모음. 길고 짧고. 위에 두 개는 still. 근데 밑에 있는 거는 still 짧게. 위에 두 개는 still 길게 발음. 알겠지? 자, 그럼 요 still이란 거는 아직도 뭐 여전히 뭐 혹은 접속사로는 하지만 이런 느낌도 있어. 알겠지? 요거 구분할 수 있게 써놓을까? 그리고 still 과거 분사 알고 있어야 되지. stole. 그렇지. stolen. 요거. 그럼 still 하나만 더 쓸게. 밑에 있는 거 제일 마지막 거. 형용사로는 정적인 멈춰 있는 이런 말. 글쎄다. 쌤 안 나는데. 닫으면 얘기해줘.
썼어요. 오케이, 좋아. 자, 아무튼 그가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투자했다 그의 돈을 철강에. 자, 영어로 한번 가볼까? 시작. As soon as he came back to America, he invested his money in steel. 길게 steel. 알겠지? 예. 오케이. 그 다음에 He bought land and built a steel factory with some partners. he bought land, built steel company, built 다음에 a steel company, and and가 중간에 있었지 아마? 네. 그지? land 다음에 and built a steel company 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마지막에 factory라고 했다. 맞다. factory 공장. 그지? 컴퍼니는 동료 일행 알려줄게. 컴퍼니라고 했을 때지. 명사로 가장 기본적인 뜻은 동료, 일행, 함께하는 사람이지. 이런 걸 의미하고 그게 같이 동료라는 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게 여러 명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직, 회사가 된 거야. 알겠지?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요거도 써놓을까? 됐어? 썼어요. 진짜 습관 무섭다 진짜. 자, 내가 봤을 때 1000만원 예약이다. 병원비. 의사들은 좋겠네. 자,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with 뭐랬다? with some partners. 그래서 몇몇 동료들과 함께 라는 의미지. with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는 땅을 사고 철강 공장을 차리고 짓고 그 다음에 지었다. 근데 몇몇 동료들과 이 말이지. 자, 영어로 한번 볼까? 자, 시작. He bought land and built a steel factory with some partners. 오케이, 그 다음 문장. It was a big success for Carnegie. 자, 뭐랬다? It was a big success for Carnegie. 자, 그것은 정말 큰 성공이었다. 카네기에게. 이 말이지. 자, 요건 어렵지 않지? 다 맞았니? 네. 오케이. 영어로 가볼까? 시작. It was a big success for Carnegie. 그치? 근데 요거 구분을 해야 되면 success는 이거는 명사로 성공이고요. 성공하다는 뭐라 쓰지? succeed입니다. 이거 구분 못해가지고 틀린 애들 되게 많았어. 특히나 학교에서 내신 시험에 나오거든. 어떻게? success와 succeed를 바꿔서 내는 거야. 그러면 품사가 다르지. 네. 근데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문제를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장에 시험이 요렇게 나온 거야. 요게 빈칸으로. 근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자, 이거 1번과 2번 몇 번? 1번. 1번이지. 근데 보기에 이거 넣어놓은 거야. 근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넘어가 버린 애들 틀리겠지. 네. 그러니까는 한 문제씩 꼭 2점 3점을 갖다가 요런 것 때문에 까먹고 온다는 거지. 그래서 단어를 갖다가 쌤 알려준 거야. 네. 성공하다가 succeed. 알겠지? 이 구분해야 돼.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지? 네. 근데도 못 외우면 안 된다. 됐어요? 네. 자, 아무튼 요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With the money he made, he built more factories. 자, money with the money he he made. 그가 번 돈으로 이 말이지. 네. 자, 그가 번 돈으로 뭐 했다? He built more He built more
factories. 그는 더 많은 공장을 지었다, 차렸다 이 말이겠지? 자, 그가 번 돈으로 그는 더 많은 공장을 지었다. 영어로 가볼까? 시작. With the money he made, he built more factories. with 오케이, 계속해. more factory. 그렇지. 그 다음 장. Those factories became the Carnegie Steel Company in 1892. Those factories became the Carnegie Steel Company. 자, 언제? In 1892. 자, 그 공장들이 되었어. 카네기 철강 회사가 되었다. 1892년에 우리나라가 대한적으로 이모군란 의미사변 딱 갑신정변 겪기 직전이네. 거의 의미사변도 전이고. 진짜 미국에서는 이런 대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기 직전이었나 거의. 아무튼 자 여기서 자 그 공장들은 카네기 철강 회사가 되었다. 1892년에 자 영어로 한번 가볼까? 시작. Those factories became the Carnegie Steel Company in 1892.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문단입니다. In 1901, Carnegie sold his company to the banker J.P. Morgan. 자, in 1902, 51이랬지. 자, 그러면 1901년에, 그지? 네. 자, Carnegie sold his company. 카네기는 팔았다 그의 회사를 이 말이지. 네. 자, 근데 어디다가 to the banker 하면은 은행가 J.P. Morgan 하면은 J.P. 모건이라는 은행가에게 팔았다 이 말이지. For $480 million. For 400 얼마랬다? 418. 480 million dollars. 100만 480만 아니지. 4억 8천만. 4억 8천 미친. 4억 8천만 그냥 5천만이라고 쳐보자. 4억 8천만이니까 그러면은 5억이라고 쳐보자. 대략 5천억이네 하나. 지금 시세 환율로 치면은 1.3이니까 와 쩔지. 그지?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6,500만 정도 예상을 해야겠다. 1,500만 6,500만. 지금 뭐 물론 6,500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6,200만 6,200억. 6,200억. 3대가 떵떵거리면 살 수 있겠다. 근데 그 당시 야 1901년이잖아. 환율 124년 거의 123년 전인데. 대단하지. 요즘에 몇채 몇십 조년 있었겠네 현실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 근데 새 전이 100조가 넘어가지.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하지. 왜냐면 잘 생각해봐. 쌤 어릴 때만 해도 1원과 5원짜리 그 1원과 5원짜리 동전을 썼어. 와. 쌤 어릴 때. 그러니까 그게 상용화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집에 저금통에도 있었고. 근데 그때도 물론 1,000원, 5,000원, 만원권은 있었단 말이야. 5만 원 없었어요. 5만 원 없었어. 5만 원이 나중에 생겼거든. 근데 얘 5만 원이 생긴 게 불과 10몇 년밖에 안 돼. 근데 이 만원권도 있었는데 1원짜리 그렇게 쓰임이 많았을까? 아니죠. 근데 그 전에는 1원짜리도 썼단 얘기야. 크림. 1원도 5원도 썼다는 얘긴데 근데 그 이후에는 점점점 화폐 단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는 1원 5원을 쓰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안 쓰게 된 거고 지금도 너희 웬만하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니? 네. 화폐 지폐나 동전 이렇게 동전 써본 지 꽤 오래되지 않았나? 네. 얘는 초등학교 때 쓰는 거 저는 같은데. 그냥 오락실 갔을 때 500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니면 동전 거의 쓸 일 없지. 들고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어. 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동전이 점점 사라지잖아. 그지? 너희 손에서도 동전은 거의 사라지고 전자화폐인 토땡뱅크 뭐 이런 거 막 쓰고 그지?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게 됐지.
그런 것처럼 쌤 어릴 때는 동전 그냥 뭐 전자화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카드 그냥 내가 어릴 때 뭐 카드가 어디 있었냐 중학교 때 처음으로 교통카드 같은 걸 만들려고 해서 만든 적은 있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동전 지폐는 항상 썼단 말이지. 그리고 1원 5원짜리도 쌤이 초등학교 갔을 때도 진짜 집에 막 몇 개 남아 있으면 그거 모아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뭐 과자 같은 거 하나 살 때 쓰고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집에 이제 1원 5원이 없어졌지. 그런 걸 쓰면서. 근데 그 이후에는 거의 본 적이 없어. 초등학교 이후에는 1원과 5원 거의 집에 남아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너희 1원 5원 본 적도 없지 않나 거의? 저 제공통에 5원짜리 있어. 그러니까 몇 개 있는데 그 쓴 적도 없지. 없죠. 그럼 요즘에 그거 슈퍼 가가지고 5원짜리 쓰려고 하면 쓸 수 있을까? 있어요. 10원짜리도 잘 안 쓰는데. 그치?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쌤 어릴 때 아버지께서 현대자동차 다닐 때 월급이 70만 원? 그랬단 말이야. 엄청나게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야. 근데 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너희 원 단위 이전 단위가 뭐냐나 원 말고 그 이전 단위. 쩐이 있습니다. 쩐. 10전. 양이라고 하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양이 그 밑에 단위일까 아마. 근데 야 그 당시 그러니까 이미 100년도 이전에 저렇게 5천억 상상이 되냐? 1점이 5천원이라고요? 근데 5천원이 저게 그 5천원이 있던 JP 모건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은행가. 오메 돈 많네. 역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개쩌는 사람 아닐까? 진짜 승리자는 저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은 더 많은 투자를 해내는 사람이었겠지. 세펜이가? 로스차일드 가문일 수도 있어. 아무튼간에 자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결국에는 회사를 갔다가 딴 게 아니었어. 유럽에 가가지고 철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느끼고 자기가 미국에 돌아와서 회사를 차리고 그걸로 회사를 차린 게 아니라 공장을 차리고 그 공장을 늘려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나중에 파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20대 28살의 어떤 그 사장이 자기의 매장을 갖다가 판매를 했어. 얼마에? 300억에. 근데 300억에 판매를 했는데 그 매장이 뭐냐면 자기가 차린 술집이었어. 근데 근데 그 술집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역전할매 맥주집인가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도 있고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는 그 술집 알바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이거저거 보다 보니까는 자기가 이런 매장을 한번 차려봐도 재밌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브랜드를 냈는데 그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막 300개가 늘어난 거야. 장회신 뭔가? 장사의신 공선장.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지. 백종원도 마찬가지잖아. 자기가 만든 음식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브랜드 늘리고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가고 근데 자기가 브랜드를 만들었지 팔진 않았잖아. 브랜드를 갖다 아예 남에게 넘기진 않았는데 5년 팔지 않았어요? 응? 200억에 9,900에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 뒤 아무튼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기가 만들어낸 브랜드가 충분히 성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살려는 사람은 무조건 있다. 근데 그걸 사는 사람들은 더 어떤 사람이야? 개쩌는 사람. 그런 걸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더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겠지 당연히. 안 그래? 그래서 아직도 있어요 회사. 응? 아직도 저 회사 있어요. 찾으면은 뭐 관련된 게 있겠지. 망하진 않았어. 자 아무튼 요 문장 어렵지 않지? 네. 자 요걸 갖다가 문장을 한번 봅시다. 1901년에 카네기는 팔았다 그의 회사를 은행가 JP 모건에게. 근데 얼마에? 480만 4억 8천 달러에 4억 8천 달러에 팔았다. 자 영어로 가볼게. 시작. In 1901 Carnegie sold his company to the banker J.P. Morgan for $480 million. 오케이. 너무 큰데 단위가 생각. He became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그렇죠? 뭐랬다? He became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영어로 가볼까? 시작. He became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위치 그렇지, richest man. 그렇지, richest 하지만 richest, 오케이? 위치 아, richest 해도 상관없어. 알지? 얘 원어민 Became 좀 $80 million. He became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richest man in the world 이렇게 했지, 그지? 자, 그다음 문장. After he left the company, Carnegie wanted to support people in need. 오, 대단하죠. 자, 뭐랬습니까? After he left his company, 그가 그의 회사를 떠난 후 이 말이지. 아, his company가 the company랬지. the company. 그가 그의 회사를 그 회사를 떠난 후, 근데 뭐 했다? Carnegie wanted to support people in need. 사람들을 돕길 원했다. 근데 in need가 people을 꾸며주거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오케이? 자, 그러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다 라고 하는 거. 문장 어렵지 않지? 다 맞았니? 아니요. 어떤 거 들었어? 카네기 스프링이요. 카네기. 아씨, 그래, 그럴 수 있지. 자, 요 문장 영어로 한번 가볼까? 그가 그 회사를 떠난 뒤 그는 돕기를 원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자, 영어로 가볼게. 시작. After he left the company, Carnegie wanted to support people in need. 자, 그다음 문장. He also gave his money to build many libraries and other buildings. 까지가 내용 끝이죠. 자, he also gave his money to build libraries, many libraries, and other buildings. 빌딩까지 지어서 건물주야 심지어. 와 겁나 부럽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으면은 작은 거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잖아. 작은 걸 잘 해내야 돼. 알겠지? 자, 아무튼 요 마지막 문장. 그는 그의 돈을 줬대. 자, 썼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 많은 도서관을 짓고 그리고 다른 건물들을 짓는 데에 돈을 줬다, 썼다 이런 얘기. 자, 영어로 가볼게. 한번 가볼게. 준비됐니? 네. 시작. He also gave his money to build many libraries and other buildings. 까지 하고 도로롱. 우와. 야 4억 8천만 원도 큰데 달러면 와.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니까 자기 전에 투명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써야겠다. 될지도 몰라. 꿈은 이루어져. 그래 캡틴 아메리카처럼 약물 맞고 벌써. 자, 나는 요거 양심은 맞지 않겠어. 책에서 문제 있죠? 네. 책에 있는 문제 풀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도록. 알겠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JP 모건이 누군지. 한때 미국의 모든 금융을 장악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금융뿐 아니라 당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던 기업인 US 스틸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AT&T 같은 말도 안 되는 대기업들도 이 남자의 지배하에 있었죠. 심지어 미국 연준, 페드가 생기기 전에는 아예 이 남자의 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금융사업가 JP 모건 이야기입니다. 모건은 1837년 미국의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피어먼트 모건, 약자로 줄인 이름이 바로 JP 모건이죠. 그의 집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그는 10대 때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불어를 배우고 독일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독어를 배우게 됩니다. 당시 모건의 아버지 J.S. 모건은 영국에 있는 금융기업 피바디사의 파트너였습니다. 피바디의 실질적인 경영을 모두 맡아서 했었는데요. 그는 유태금융가인 로스차일드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로스차일드가 그랬던 것처럼 런던, 파리, 뉴욕 등지에 지점을 두고 전 세계의 금융을 지배하고자 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JP 모건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런던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때 JP 모건의 나이는 20세. 모건은 이곳에서 아버지에게 금융 업무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후 그는 뉴욕으로 거처를 옮기고 아예 자신의 이름을 따 JP 모건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아버지의 회사인 피바디 모건사의 대리점 일을 맡게 됩니다. 이때가 1861년 JP 모건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JP 모건에게 돈 벌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가 JP 모건을 차렸을 때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건데요. 전쟁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가들과 물류를 만드는 곳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 기회입니다. JP 모건은 무기상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전쟁이 나면 화폐의 불확실성 때문에 금값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해 금을 대량으로 매집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을 팔아들여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다음은 유럽에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 전쟁은 프랑스의 패배로 끝나면서 프랑스가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프랑스에게는 이 배상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데요. 당시 유럽의 큰 은행들은 프랑스의 국채를 매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때 JP 모건의 아버지 JS 모건이 나서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프랑스가 채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다는 데이터에 근거해 결국에는 프랑스가 돈을 갚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프랑스 국채의 가격은 액면가보다 한참 떨어져 있는 시세여서 돈을 받기만 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커다란 기회였죠. 결국 JS 모건은 있는 돈을 거의 몰빵해 프랑스 국채를 모두 사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액면가대로 국채를 상환하게 되었고 모건이라는 이름은 이제 유럽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모건 부자는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무대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들은 돈이 될 만한 시장을 포착하고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뛰어들게 되었죠. 다음 그들이 노린 시장은 철도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장 큰 사업은 철도 산업이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를 가로지르는 대륙을 잇는 철도 산업은 그야말로 돈이 넘쳐나는 금광이었습니다. JP 모건은 이 철도 회사들 주식을 사들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철도 산업이 워낙 큰 돈이 오가다 보니 조직 폭력배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건에게 이들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사회에서 악명 높은 조직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자신이 가진 철도 회사의 자리를 지켰는데요. 이때부터 JP 모건은 단지 회사의 자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까지 같이 협력하는 이른바 관계금융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모건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철도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1877년에는 미국 철도의 왕이었던 벤더빌트가 사망하면서 일부 주식을 매각하게 되자 이 물량조차 자신이 소화하게 되죠. 1880년대 철도 회사의 발행 주식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총 60%에 달하는 물량이었는데 미리 철도 산업의 주식을 선점해놓은 모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 미국의 대규모 불황이 찾아옵니다. 이때까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방만하게 경영했던 많은 철도 회사들은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건은 파산한 회사의 부채를 사들이고 경영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업을 회생시켜 부채를 갚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게 합니다. 189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찾아올 뻔하자 로스차일드와 손을 잡고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위기에서 구하기까지 하는데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는 JP 모건이 했던 역할을 나라에서 직접 해야 한다며 연준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1900년대 모건은 철도에서 새로운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철강이었죠. 이미 철강 산업은 철강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가 꽉 잡고 있었는데요. 모건은 카네기와 굴프를 치면서 물어봅니다. 그의 철강 회사를 얼마면 팔겠냐고요. 카네기는 쪽지의 가격을 써서 모건에게 건네줍니다. 가격은 무려 4억 8천만 달러, 6,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인데요. 지금도 6,400억 원은 큰 돈이지만 당시 6,400억 원은 일반 사람들이 아예 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단위였습니다. 현재로 환산하면 약 25조 원 가까이 되는 가격인데요. 모건은 이 돈을 주고 카네기의 철강 회사를 사들입니다. 역사상 없던 가격에 회사를 엑시트한 카네기는 이후 이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어쨌건 가장 큰 카네기의 철강 회사를 산 모건, 다른 철강 회사들도 하나하나 사버립니다. 이렇게 모든 철강 회사를 모아 아예 통합시켜버리고 이름을 US 스틸로 지어버리는데요. US 스틸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회사 중 하나가 되었었죠. 하지만 위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JP 모건이 크게 투자한 회사 중 해운 트러스트사가 있었는데요. 이곳 하나에 한 여객선 회사가 전혀 없는 대형선을 만들게 됩니다. 이 대형선의 이름은 타이타닉. 타이타닉은 침몰하면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게 되고 비난은 JP 모건에게 쏠리게 됩니다. 여기에 각종 음모론까지 더해지면서 모건의 인생은 이때부터 각종 청문회에 불려다니며 순환을 겪게 되는데요. 그는 결국 급격히 기력을 상실하면서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을 겪으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미국의 역사상 돈을 가장 많이 번 부자를 뽑으라면 3위 철도왕 벤더빌트, 2위 철강왕 카네기, 1위 기름왕 록펠러를 꼽는데요. JP 모건은 금융이라는 산업을 지배하고 막대한 자본으로 철도와 철강까지 삼킨 거의 사기캐에 가까운 인물이었죠. 아마 타이타닉 사건이 없었다면 그의 산업은 더욱더 커졌을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하지만 그는 미국의 역대부자 탑10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과연 타이타닉의 침몰이 없었다면 미국의 역사는 바뀌었을까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새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알겠지?